고! 달슨의 라이브! 어떻게 이 메시가 떠날까요? 사실 메시가 이적 시장 열릴 때마다 뭐 바르셀로나에 남는다, 아니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죠. 워낙 뭐 잘하는 선수니까 그만큼 관심이 컸던 건데, 근데 최근에 어째 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예년과는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공신력이 아주 높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최근에 메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떠난다 남는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주 비중 있는 기사를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 발단, 어떤 이야기들의 발단은 아무래도 좀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죠. 챔피언스리그 8강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2대8 대패입니다. 이거는 뭐 74년 만에 역사적인 대패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핵심적인 선수였던 메시를 둘러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에 대한 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바이에른 뮌헨과의 패배가 아주 결정타였다고 한다면 사실 약간 좀 누적돼 있는 것도 있었죠. 누적된 실패?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면 라리가에서 우승 못했고요. 코파 델레이에서 우승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무관입니다. 올 시즌. 이렇게 바르셀로나 떨어졌는데 그 바르셀로나가 시즌에 어떤 우승도 들어올지 못한 거는 12년 만에 일이니까 이것도 야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메시는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또 지속된 갈등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비달과 메시, 바르토메우 회장과 메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가 좋지 못했다. 불화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메시가 좀 힘들다. 메시가 좀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물론 뭐 약간의 추측이 들어가 있지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세대 교체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가 여러분들 다 나이 아시죠? 1987년생입니다. 만으로 33살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는 메시와 같은 1987년생 선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수아레스도 1987년생, 그다음 비달, 그다음 피케도 다 같은 해에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부스케츠 같은 경우도 바로 1년 뒤에 태어난 1988년생이니까 주력 선수들이 30대 중반으로 막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금 이제 세대 교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한 사이클의 시간이 다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세계 축구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팀이 어떤 리그가 유럽의 전체를 확 이렇게 막 잡았을 때 있잖아요. 그런 헤게모니 혹은 유행하는 어떤 전술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뛰어난 팀도 그게 10년 못 가더라 이런 게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도 그런 10년 주기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한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남아서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끌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팀에 가서도 뭔가 변화를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키케 세티엔 감독을 공식 해임했습니다. 올 초에 부임을 했는데 이러면 딱 반 시즌 만에 이제 또 물러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바르셀로나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2012년에 이제 팀을 떠난 이후에 그때 티토 빌라노바라든지 그리고 마르티노, 루이스 엔리케 그리고 발베르데 이번에 세테인까지 8년 동안 5명의 감독이 오갔으니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의 어떤 무게를 놓고 봤을 때는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선수와 코치 다 했죠. 지금 로날드 쿠만 감독이 올 것이다. 지금 거의 뭐 막바지에 좀 다 과정이 좀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쿠만 감독이 오건 누가 오건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면 당연히 자기 축구에 맞는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단의 개편을 할 텐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쭉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리가도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페인 라리가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새 시즌이 9월 12일 개막을 하니까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또 팀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대대적인 변화에 역시 또 중요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그냥 외신 조금만 보거나 우리 뭐 기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메시와 관련한 게 당연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걸 뭐 스카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카이 스포츠가 이번에 메시의 이적 가능성을 다루면서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비중이 있는 어떤 그 스피커 큰 공신력 있는 그런 기자의 말과 아니야 남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매체들도 살살살살 저희가 한번 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메시가 떠날 것 같아. 이제는 바르셀로나에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건너온 게 2001년이니까 지금 19년 동안 정말 대단하죠. 이런 원 클럽맨이 없을 텐데 뭐 사실 바르셀로나 메시하면 바르셀로나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뛰어왔던 메시인데 떠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는 스카이스포츠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두 명의 이제 기자를 가져왔는데 한 명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브라질 출신의 기자인데 마르셀로 맥컬러입니다. 이 기자의 이름을 보고 제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봐가지고 막 이렇게 그 기자가 리포터 방송 기자도 하니까 이렇게 리포터를 봤더니 맥클레 이게 중간이더라고요. 그냥 맥컬러라 정도로 하겠습니다. 맥컬러 정도로 할 텐데 마르셀로가 낫겠다. 마르셀로 이 기자가 왜 유명하냐면 2017년에 네이마르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가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간다 이런 발표를 딱 공개했던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와 바르셀로나에서는 약간 빨대로 뭐 이렇게 정보력이 어떤 대단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이번에 메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리포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도 올려놨는데 뭐라고 해놨냐? 메시는 계약이 만료하는 내년이 아닌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언제냐면 내년 2021년 6월까지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메시는 계약이 만료하는 내년이 아닌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어한다. 바르셀로나 구단의 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다. 메시의 탈퇴 의사는 구단의 상층부도 알고 있다. 메시의 이적 가능성이 이 정도까지 높았던 때는 없었다. 라고 마르셀로 기자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이번 여름? 그것도 구단 상층부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이게 맞아? 막 이렇게 이제 많은 데서 인용도 하고 이거에 대한 분석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이제 누구의 말을 또 인용을 하냐면 또 한 명이 이제 스페인 축구 전문가 그 그레이엄 헌터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기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메시가 동기부여가 있고 다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3, 4년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그렇게 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시는 새로운 선택을 할 건데 아마 메시가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돈이 아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아갈 거다. 메시는 지금 그게 가장 목마르다.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메시가 커리어 마지막을 그런 데서 좀 불사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걸 헌터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돈이 아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왜 이걸 좀 강조를 했을까 놓고 좀 보자면 일단 메시가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메시의 그 바이아웃 조항 들으셨나요? 바이아웃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으면 최소 이 정도 돈을 내면 데려가세요. 이런 게 바이아웃이잖아요. 최소 이적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얼마냐면 지금 7억 유로예요. 7천만 유로 아닙니다. 7억 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9,8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지금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지금 바이아웃이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협상을 하면서 낮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아웃이 절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매우 상징적인 금액인 거지. 협상에서 낮추거나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적료 포함해서 연봉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메시인데 메시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간다면 중동과 중국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 헌터 기자는 아니야. 메시가 그런 선택하겠어? 메시가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커리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돈 얼마 벌겠다고 그렇게 가겠어? 메시가 돈이 갖고 있는 게 얼마인데. 메시는 그런 선택 안 해. 메시는 커리어의 마지막을 돈이 아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커리어에 정말 멋있는 파이널을 아마 생각할 거야.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팀을 찾을 거야. 그러면 유럽 챔피언스리그는 중동과 중국 팀이 못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아웃 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헌터 기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마 메시가 마음 먹고 진짜 이제 이적한다고 한다면 실제 이적료는 1억 유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그러면 아까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는 7억 유로라고 했는데 갑자기 1억 유로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메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분이라는 게 있죠. 메시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어서 진짜 메시가 마음 먹고 저 진짜 내보내 주십시오. 저 19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했는데 저 마지막에 한번 불꽃 좀 태울랍니다. 라고 해서 진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로 실제로 낮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헌터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두 명의 기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남을 걸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스페인의 스포르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뭐 아까
요새 말 돌아보니까 무슨 바르셀로나하고 메시하고 그 고위층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적료 왔다 갔다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 없어요라고 하는 구단의 이야기 공식 코멘트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기사가 일단 나왔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제 스페인 기자인 알바로 몬테로라고 하는 기자 얘기를 좀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 바르셀로나 이런 건데 메시가 바르셀로나 떠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 기자는. 그렇죠. 사실 다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지. 메시가 떠나겠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코멘트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액션을 했나요? 없잖아요. 항상 매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아무리 그 이적료나 연봉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인데 팀 다 어렵다며요. 근데 최소한 어쨌든 몇 천억 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메시를 이적시킨다고요? 그럴 돈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몬테로 기자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스카이 스포츠는 아니고 제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한번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만약에 메시가 떠난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상 클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연이 있죠. 그리고 인테르는 뭐 인테르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인테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얘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몇몇 팀들의 리스트가 돼요. 만약에 떠난다면 이런 팀들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자금력을 놓고 봤을 때는 맨시티 아니면은 카타르 자본이 들어와 있는 파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인연이라든지 놓고 봤을 때 맨시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라고 하는 지역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재밌대요. 그 신문의 논조는 뭐냐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이적은 아닐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논조는 일단 뭐 그 전제는 있어요. 메시는 진짜 훌륭한 선수다. 메시는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메시의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얼마 뛸지 모르는 선수를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한다고? 얼마 전에 막 맨시티가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전적 페어플레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야 이거 너무 과도한 지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특성상 메시 스타일이 맞아? 그것도 나이 든 메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프리미어리그가 공격과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리그입니다. 뭐 그거는 뭐 손흥민 선수가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공격과 수비 전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메시는 막 많이 뛰는 거로 축구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한 경기 뛰면은 뭐 6km도 뛰고 7km도 뛰고 8km도 뛰고 딱 뛰어야 될 때 매우 영리하게 탁탁탁 뛰는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빠른 축구에 적응이 될까라고 하는 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맨시티가 정말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 그 자리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도 사실 어려운 시즌을 보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못했고 챔스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좀 보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센터백 같은데 아니면 수비 전체적으로 혹은 뭐 공격 중에 아구에로가 좀 필요한데 메시는 아구에로 선수 자리는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포지션하고도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지에서는 조금 아닐걸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적은 진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럽에서도 그 유명한 기자들, 공신력 있는 매체들 서로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메시가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변수도 많습니다. 내년 3월 15일 날 바르셀로나 새 회장 선거를 하기로 했죠. 거기에 지금 빅토르 폰트라고 하는 회장 후보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이제 폰트도 회장 후보인데 거기는 이제 자기 되면 사비 바로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독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바뀌게 된다면 또 팀이 막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적 시장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메시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아마 진짜 하게 된다면 축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적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물론 뭐 남아서 바르셀로나에서 멋지게 커리어를 마무리해도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떠나게 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 메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겠습니다.